7월 26일 월요일 미주노래 뉴욕 증시 분석 1교시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강하게 강타했던 것은 중국 시장의 폭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최고치 부근에서 횡보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과 FOMC 정례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짙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0.51포인트 오른 442.30, 나스닥은 3.72포인트 오른 14,840.71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82.76포인트 상승한 35,144.31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3대 지수는 전 거래일에 이어 일제 역대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을 살짝 들여다보면 불안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기업 규제 이슈가 투자를 신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국 주식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중국 주식을 안 하는 분이라도 중국 시장, 이 주식시장을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가장 중국 주식시장의 핫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사교육 업체, 기업들을 연일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텐센트도 오늘은 중국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2교시 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회사 브록스 맥도날드의 에드워드 팍 최고 투자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것은 사실상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닫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비용으로 국내 우려를 우선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 사이에서는요, 27일과 28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아주 짙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개시한 테이퍼링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단은 언지를 줬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 델타 변이가 확산해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열어놓는 대신 당장 그 방법이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뒀다는 점 역시 시장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실적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로 고조되는 시기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JP모건 리포트가 이야기를 했고요. 기술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기대는 높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빅테크의 실적과 연준 회의로 이벤트가 많은 한 주로 향하고 있으면서 시장은 지난주 월요일 매도세로부터 깊게 반등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시선이 지금 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조심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공개한 테슬라의 주가, 약속드린 대로 미주노래 테슬라 분석 영상 오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2.21%로 상승 마감했고요. 장 마감 후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핵심부터 말하면 상당히 아쉬운 앙꼬가 없는 찐빵이었는데, 근데 앙꼬가 없어도 찐빵이 또 맛이 좀 좋았던, 그러나 역시 앙꼬 생각이 나는, 아무튼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캘린더 지켜보시면서 계속 체크업하시기 바라고요. 29일 실적을 공개하는 아마존닷컴도 오늘 1.18, 애플은 0.29, 알파벳도 0.77 올랐습니다. 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빕스는 1.98 오른 17.54를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빅스도 올랐어요. 그것은 3대 지수의 상승에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2교시로 들어갑니다.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니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놀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2교시입니다. 자, 중국의 증시 폭락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단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디디 출식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하이 증시,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일명 사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중국 시진핑 정부가 연일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패는 강도가 작년에 그 마윈을 두드려 패는 거 못지않게 세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텐센트 뮤직에 대해 독점 배포권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로 하여금 전기차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와 같은 똑같은 말인데 애플로 하여금 아이폰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텐센트 이 기업이 무릎을 바짝 숙였습니다. 무릎을 숙였다는 게 아니라 바짝 엎드렸습니다. 마인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바짝 엎드렸고요. 엔트파이낸셜로 시작된 중국의 무차별적인 기업 규제가 디디 출신부터 사교육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차 3인방을 비롯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조정으로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중국의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 참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21세기인데 모태똥 시대를 살아가는 느낌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중국 주식에서 벗어나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중국 주식 이제 안 할 겁니다. 중국 주식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면을 같이 들어가 보면 중국과 미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거거든요. 중국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우리를 자꾸 지금 몰고 있지, 코너로 몰고 있지 하면서 좀 전에도 제가 1교시 때 설명드렸던 대로 중국의 사교육 기업에 투자한 전 세계 투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잖아요. 다시 한번 일단은 사기는 좀 전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3, 4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낮추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정점에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거의 결정타를 날린 거죠. 이것이 오늘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2021년 성장률이 6.6%로 유지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연 1.5에서 2%대의 통상적 성장률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우리는 백신 보급과 재정 부양으로 성장의 정점이 올해 중반에 올 것으로 오랫동안 예상해왔다. 하지만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감속이 더 급해질 수 있다. 그 이면에는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델타 변이의 확산세, 7월 4일까지 당초에 바이든 정부가 공약했던 이 미국 전체 백신 접종률의 70%를 달성하지 못한 채 계속 지금 지지부진해 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6% 떨어진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요, 월가의 3.4% 증가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겁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는 36만 1,800만 달러로 전달에 37만 4천만 달러보다도 낮아졌고요. 지나치게 오른 집값이 매수세를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곧 많은 이들이 미국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주택시장이 꺾인다라는 거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월가의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주택시장의 감속 등이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가속이 아닙니다. 지연시킬 수 있다. 계속 테이퍼링 논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요. 유동성이 좀만 유지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지수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이셨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시장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시장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조금만 내리면 저가 매수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예측하는 게 연말까지 큰 조정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큰 하락장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유는 세 글자, 유동성 때문에. 자, 지난주 유럽중앙은행 ECB죠. 유럽중앙은행이 완화 정책 유지를 천명한 뒤에 큰 폭의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화도 오늘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도 긴축을 좀 더 미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작용된 건데요. 연준 의장이 28일 열릴 기자회견에서 FOMC 이후에 델타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할 경우 시장의 기대는 커질 겁니다. 자, 오늘 장 마감 뒤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었죠. 요 얘기는 이 영상 바로 올라갑니다. 27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이런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다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반영된 거에 대한 기대치를 얼마만큼 뚫고 나갈 것인가. 예상했다. 실적이 좋을 걸. 근데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 종목들은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또 한 가지 금리 부분 또 안 다룰 수 없죠.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지원했습니다. 최근까지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지표에는 금리가 내려갔었는데요. 이날 금리는 꾸준히 올라서 1.29 수준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는 증시가 금리를 이끌고 가는, 그쵸? 이제는 금리가 내려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제시장의 투기적 베팅이 어느 정도 사라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금리가 펀더멘탈을 반영해 움직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말이면 연금리가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9월부터 고용 회복이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을 매도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오늘 냈는데, 지네들이 뭐라고 자꾸 매도하래. 자, 델타 변이의 경우 골드만삭스의 GDP 증가율 조정에도 큰 걱정거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큰 위험은 안 들이라는 평가가 여전하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진자보다는 사망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영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꺾였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영국의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꺾였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주간 단위로 보면 영국입니다. 지난주 확진자 수가 런던에서 14%가 감소했고요. 북동부 지역에서는 38%가 줄었는데요. 이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쳤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JP모건은 영국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것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란 신호가 된다. 이건 델타 바이러스가 글로벌 성장에 심각한 위험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강화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리포트는 영국의 감염자 증세 추세가 확실히 떨어졌다. 만약 미국이 영국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앞으로 12일 이내에 미국의 감염자 수도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코로나 피해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결국 여러분, 델타 변이가 잡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코로나 피해주, 그러니까 델타 때문에 못 갔던 종목들이 다시금 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국 증시의 전반적 투자 심리를 해치지는 않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인데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25, 26일 중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이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 인권 탄압 등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 그냥 적진에 가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뭐 여기를 듣고 있던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마디 했죠. 간섭하지 마라.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일방적 제재를 모두 철폐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은 인권, 중국은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자, 28일 열리는 FOMC와 관련 테이퍼링을 미룰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막상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어봐야 돼. 아직은 모릅니다. FOMC 직후에는 항상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자, 오늘 우리 이 장분석 영상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중국, 그쵸? 중국,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FOMC,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변동성. 이 모든 것이 변동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시장을 보면 이따 지금 이제 3교시 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예상? 그닥 크게 움직이지 못할 거다. 하지만 또 그닥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FOMC가 열린 직후인 1월 말, 3월 중순, 4월 말, 6월 중순 주목할 만큼 폭락하거나 정체를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NBC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FOMC 직후에는 항상 변동성을 조심해야 되는데 시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FOMC가 열렸던 1월 말, 3월 중순, 4월 말, 6월 중순 주목할 만큼 폭락하거나 정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미즈노래에서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교시 차트 분석 영상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